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니트라고 하는 TCU를 초기화를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타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저건 BMW 이제 전용 스캐너예요. 뭐 어떻게 찾다 보니까는 뭐 좀 찾게 됐는데, TCU를 수동으로 초기화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수치가 변하는지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키를 한 번만 눌러를 주시면은 시동이 걸리기 바로 직전까지 나오죠. 이 상태에서 다른 게 아니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로 30초 정도를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쭉 밟으면은 끝에 스위치가 눌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30초 밟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키를 눌러가지고 이 녀석을 다 꺼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꺼진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이 가속 페달을 발을 그냥 떼세요. 대략 한 5초, 10초 정도가 있으면은 TCU가 초기화가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이스타를 통해 가지고 수치가 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이스타에 들어를 왔습니다. 차대 번호를 입력하고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이제 컨트롤 유니트리시죠. 저는 지금 이거 오디오 뒤에가 지금 하나가 나간 거하고,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전방 카메라라고 나오는데 얘가 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녀석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스피커만 교환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 하나가 나갔죠. 스피커가 뒤에 보조석 쪽이 지금 하나가 나갔다라는 거고, 이 녀석은 지금 뭔지를 지금 잘 모르겠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둘 다 지워지지를 않아가지고, 여기 쪽으로 들어를 가서 서비스 기능에 들어가시면은 구동장치에 8HP 변속기 제어 장치 있죠. 여기를 들어를 가면은 이 보정이 있어요. 보정에 또 들어를 가면은 어댑테이션 값 표시 및 리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들어를 가면은 이 ABL이 있는데, 이것을 디스플레이로 열면은 계속 들어를 가면은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이 어댑테이션 값 표시하고 어댑테이션 카운터를 표시한다, 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1번에 들어가서 아까 전 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일단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을 눌러서 두 번째 거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을 확인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두 번째 거도 전혀 아까 전하고 변화가 전혀 없죠. 어댑테이션 값 리셋이 있죠. 이것을 눌러서 계속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또 변속기 어댑테이션 값을 리셋하게 되면은 변속기의 결함 발생 시 이를 인도 상태로 리셋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계속을 눌러서 들어를 가면 또 여기에서 이 부분이 나오고, 또 계속,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계속, 또 계속 하면은 이게 전체 초기화가 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가다 보면은 어댑테이션 값 초기화가 됐습니다. 카운터 초기화가 다 됐죠. 그리고 여기 서비스를 종료해서 나갈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 차량 처리 서비스 기능에 들어오시면은 아까 전에 어댑테이션 값을 리셋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적응 기능을 리셋을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기능을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변속 값을 리셋을 해주는 거고, 얘는 이제 학습되는 것 자체를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에 들어와서 여기 ABL을 선택을 하면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하고 좀 다른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또 계속, 또 보면 여기에 뭐 내용이 쭉 나옵니다. 보면은 추가 액세서리 장착을 했었을 경우,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도 다 리셋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캔 학습 기능 있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얘를 체크를 하고 계속을 눌러를 주면은 학습 기능이 리셋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요. 그럼 이러면 끝입니다. 그럼 뭐 나머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더 추가적으로 리셋을 시키고 싶으면 더 리셋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종료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계속을 눌러를 주시면은 서비스 종료를 합니다 이렇게 뜨고서 이제 종료가 다 된 거예요.
자, TCU를 초기화를 시키고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TCU가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똑같이 차량 처리에 들어가서 서비스 기능, 그리고 여기 구동장치, 여기 구동장치에 들어가서 보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댑테이션 값 이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어댑테이션 값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첫 번째 것은 값이 좀 변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것도 확인해 보니까 네, 예전 거하고 값이 좀 많이 바뀌어져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TCU의 이제 어댑테이션 값을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봤습니다. 어댑테이션 값이 좀 바뀌고, 그리고 약간씩 이제 작성이 되어져 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 어댑테이션 값만이 여러분들이 뭐 초기화를 시켜야만이 뭐 미션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이 어댑테이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거고, 학습 기능을 초기화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해서도 초기화가 되는 부분이 이 학습 기능 부분이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댑테이션 값과 이 학습 기능에 대한 그 차이가 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제가 그 미션에 대한 뭐 그런 수리나 뭐 그런 건 정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건 아니지만은 저도 뭐 나름의 이제 차를 좋아하다 보면 공부도 하고 했었던 그것을 좀 기반으로 보면은 어댑테이션 값에 보면은 MBAR이라고 해서 미리바라고 하는 그 단위가 작성이 되어져 있죠. 미리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압력 단위예요. 근데 이제 미션에서 압력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은 밸브 바디에 있습니다. 밸브 바디에 보면 이제 땡글한 게 몇 개가 또르륵 붙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수문 역할을 해줘요. 물이 이렇게 너머를 가든 오일이 너머를 가든 뭐가 너머를 가든 간에 얘가 문을 닫고 전기적인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얘가 쑥 진화를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건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미션 오일이 이렇게 들어를 갔다가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면서 얘가 쏙 진화를 가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이제 오일이 뭐 닫히는 쪽으로는 못 넘어가고 열리는 쪽으로는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기호가 변속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그 솔레노이드 밸브이고 그 밸브 바디인데, 압력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솔레노이드 밸브 쪽에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에 들어가는 그 압력 단위, 그 단위가 지금 어댑테이션 값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에는 그 학습 기능, 그냥 뭔가 여러분들이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CU, 그냥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니트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TCU,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니트라고 하는 부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 둘 다 어떻게든 컴퓨터적으로 뭐 지우고 쓰고 하는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 그리고 저의 운전 스타일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몇 킬로인지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5만 킬로인가 10만 킬로인가까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걸로 차가 굴러를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좀 난폭하게 했다, 고RPM에서 막 기아 변속하고 막 이렇게 막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운전했다, 그 난리 브루스를 치는 대로 그대로 이제 TCU가 기록을 하고 있다가, 내가 정속 주행을 해도 얘가 뭐 정상 RPM에서 기아 변속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고RPM에서 텅텅 막 기아 변속을 해주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 얌전히 운전을 했다 그러면 얌전히 운전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내가 변경하면 탁탁탁탁 변화가 되는 거겠죠. 얌전한 운전과 난폭한 운전의 차이가 제가 얘기하는 건 100km 이상을 운행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100km의 속도를 뽑는다라고 했었을 때도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할 때 이런 식으로 쫙 올라를 가요. 진짜 좀 얌전하게 운전하면서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요. 어떻게 됐든 결국에는 만나는 100km는 똑같긴 똑같은데 그냥 누군가는 이렇게 가는 거고 누군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운전을 잘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게 진짜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스무스하게 내가 100km를 누군가가 불안해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게 내가 속도를 올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그 기록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TCU고 ECU예요. 근데 이제 내가 기어를 변속을 하는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건 TCU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 TCU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해서 그 학습 기능을 초기화를 했었을 때 내가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막 난폭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막 고RPM에 막 기아 변속하고 막 이랬었다라면은 내 TCU에서 이때쯤 변속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변속을 하는 그 학습 기능이 돼 있다라면은 초기화를 시키고 나면
보면은 이게 그렇게 되질 않고 다시 내가 운전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10,000km까지인가 5,000km까지인가 그걸 그대로 이렇게 쭉 가지고서 데이터를 쌓아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리셋을 했었을 경우에 리셋이 안 되냐? 아니요, 돼요. 되는데 이제 단지 수치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TCU 초기화가 되냐 안 되냐, 예전에 그 논쟁 되게 많았거든요. 꽤 몇 년 전에 있었었는데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 유튜브를 할 생각도 없었었고 굳이 뭐 제가 뭐 거기에다가 뭐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초기화를 시키실 분들 초기화를 시키면 되는데, 근데 이 초기화라는 게 여러분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초기화라는 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그대로 쌓아가지고 짜라라라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이것을 쌓기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킬로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쌓는 그 기간이, 그 마일리지가 짧지 않아요.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초기화를 시키는 것을 그다지 제가 추천을 못하는 게, 저도 지금 어차피 초기화를 시키긴 했는데 좀 많이 불편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조금 제가 급해도 못 밟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초기화를 시키는 걸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운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렇다면 분명 초기화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하드웨어적인 초기화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하드웨어적인 초기화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밸브 바디를 교환 혹은 수리를 했었을 때, 아니면 다판 클런치를 뭐 교환 혹은 수리를 했었을 때, 다판 클런치는 수리가 아니죠. 교환을 했었을 때 그때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그게 하드웨어적인 그 어댑테이션 초기화인 거예요. 그냥 그 어댑테이션을 굳이 만지실 필요도 없고, 그거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뭔가 이거 했더니만 막 차가 좋아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손대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TCU 같은 경우도 연비에 영향을 줍니다. RPM을 많이 올려가지고 기어가 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만큼 RPM이 올라가는 만큼 인젝터에서 뿜어주는 연료량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RPM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공기량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만큼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연료 분사량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PM이 많이 올라가고 기어가 텅텅 바뀌고 그러면은 당연히 미션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연비에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면은 수동으로 미션 초기화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뭐 미션을 교환을 할 때마다 뭐 이거 할 필요는 사실 딱히 없어요. 그냥 뭐 그런 불편함이 없다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타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은 뭐 이런 내용을 한번 담아를 봤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TCU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부품 자체가 민감해요. 일단은 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긴 있는데, 명절 끝나고서 그러고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한번 보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저도 그거 진짜 처음 하는 거라서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다음 영상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